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성범죄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80건 정도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충 시간당으로 따지면 한 서너 건 정도 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성범죄 중에 뭐랄까요, 사이버 성범죄라고 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컨대 한 2007년 정도에는 몰카 범죄가 한 3-4%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17, 8%, 그러니까 한 6배, 4배, 5배 뭐 이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사이버 성범죄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성범죄도 전체적인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고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아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뭐 숫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대응센터에 계시면 실제 사례들을 많이 상담하거나 보실 것 같아요. 네. 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 통계를 보면 2016년도 대검찰청 통계 기준으로 이제 전체 성범죄 중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단체에도 저희가 그냥 이제 민간 단체인데 하루에 한 3-4건 정도 콜이 와요. 예. 네, 그 정도 이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작년에 5월부터 12일까지 206명의 피해자분을 지원을 했는데, 네. 이제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되신 거죠. 네, 그런 유포된 해외 서버 플랫폼만 해도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이는 웹하드나 어떤 SNS를 다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굉장히 물리적으로 모두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네. 불법 동영상 같은 게 본인을 찍은 것들이 이제 유포가 된 분들이 보통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성적 촬영물을 비동의 유포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한 전체 지원은 48.5% 정도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인데요. 근데 네. 이때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딱히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걸 올리면 어떤 남성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다던가 막 작가님이라고 불러준다던가 뭐 이런 명예 욕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게 좀 포르노가 아니라 범죄 증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라고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성적 사이버 불링,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다음에 유포하는 거, 그리고 너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유포를 협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영상 유포 당할까봐 너무 불안하다. 아니면 이제 사진을 성적 합성 당했다, 막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보통 올려요, 그런 거를? 그 상대방 찍은 주로 이제 피해자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더 많죠. 그렇죠. 저희 단체에서도 100명 중에 3명만이 이제 남성 피해자분이고요. 그 3명 중에 2분은 여성분과 이제 함께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가해자 98% 이상이 다 남성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보통 올릴 때? 네, 그렇죠. 이제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네네. 이제 재유포자들이나 이제 웹하드 같은 데서 업로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잡아보면은 거의 다 남성분들입니다. 올리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현행법으로, 원래는 지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현행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서 촬영하거나 예. 그것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개정안이 실행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일종의 셀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그 연인이 뭐 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됐으면 여태까지는 이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처벌이 안 됐어요, 그런 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범죄 유형들이잖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완전한 그런 입법 공백 영역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찍은 촬영물도 이제 처벌 대상에 포섭이 되게 됐고요. 네. 원래는 이제 벌금이 징역 5년에 1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을 3천만 원 정도로 개정안에서 상향을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노트북에서 그 피해 촬영물을 재생하고 그것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촬영물의 복제물까지도 이제 처벌 대상으로 추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으면 네. 훨씬 좀 처벌을 약하게 받았어요. 근데 사실 유포가 된 이상 그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유포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유포 범죄를 못게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이 됐고요. 네. 영리 목적으로 유포가 된 경우에 벌금형을 삭제해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다. 네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유포한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딥페이크라고 동영상 합성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좀 안 좋은 사진에다가 아는 사람 얼굴을 막 붙이거나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워낙 또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이제 실제 판례를 만들면서 봐야 되겠지만, 재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 부분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유통 플랫폼을 성폭력 처벌법으로 아직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웹하드 같은 유통 플랫폼도 사실은 그 유포 가해자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이제 피해자분께서 웹하드나 이런 플랫폼 때문에 피해를 겪으셔도 그것을 성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진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웹하드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번 수사를 한번 좀 지켜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다룰지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언뜻 드는 좀 걱정은 뭐냐면요. 이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최저 형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보면은 카메라 이런 몰카 같은 양형이 1심에서 거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래요. 80%가. 맞습니다. 이게 사법부 굉장히 인식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사법부에서 겨우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잘못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형을 낮게 때리거나 아예 이렇게 징역형 할 바에는 뭐 집행유예나 뭐 기소유예 같은 게 나온다던가 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가해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 놓고 그 다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재범을 저지르는군요. 네네네. 네가 감히 나를 고소했어? 그럼 난 또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상 범죄자를 좀 계도하는 역할을 지금 사법 제도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은 개정이 됐지만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리아 활동가였습니다.